법정지상권이 이제 인정되지 않아서 철거 대상인 불법 건물에 이런 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다. 그 건물에 열심히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유치권자가 있다. 또 전세금 주고 전세권자가 있다. 보증금 주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어떤 권리가 보전이 될까요? 그 권리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 그 건물에 유치권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고 전세권자가 있다면 이들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보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한 묶음으로 이렇게 거래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서로 달라져 생기는 이제 법정지상권 같은 복잡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만 건조당이 설정되고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이제 뒤에 짓게 되죠. 또는 사정상 신축 건물 소유권을 또 토지와 다른 제3자 명의로 이렇게 해두었다면 나중에 토지나 건물이 경매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 건물 소유자한테는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돼야 되는데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영상에서 제가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지상권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보통 민법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강제경매에 의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이제 대부분이죠. 이러한 법정지상권은 엄격한 요건이 갖춰져야 인정되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법 건물이 되겠어 이제 철거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처럼 법정지상권이 이제 인정되지 않아서 이제 철거 대상인 불법 건물에 이런 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다. 그 건물에 열심히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유치권자가 있다. 또 전세금 주고 전세권자가 있다. 보증금 주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어떤 권리가 보전이 될까요? 그 권리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먼저 법정지상권 없는 건물을 점유하는 유치권자가 있다면 유치권자한테 대항력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건물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 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을 열심히 시공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87-3073 판결인데 이 판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공사 중단된 건물이 있는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에 그 지상에 짓다가 중단된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져가지고 유치권을 깨뜨릴 수 있는 전가의 보도 같은 아주 가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는 이제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정지상권 없는 건물을 점유하는 전세권자가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가지지 못해서 그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민법 제304조 등을 들어서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불법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덜 앉아 있으면 철거 못하죠. 그래서 전세권자든 임차인이든 대항력이 있어도 다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되는 건물에 잘못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잘못 임대차를 하거나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유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을 행사하는 공사업자가 유의할 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예컨대 나대지에 건조당이 설정된 이후에
착공하는 공사를 내가 맡아서 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건축주가 이제 부도가 나면 유치권 행사 등을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업자라면 자신이 짓는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건축주가 자금력이 충분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공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공사나 이렇게 맡았다가 나중에 유치권도 행사 못하는 이런 사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공사도구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등기부를 떼보고 토지에 건조당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사를 하더라도 향후에 건축주가 부도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률을 이제 숙지하고 공사도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중하게 대해야 하겠죠. 건축주가 대부분 자금 사정 때문에 나대지에 건조당부터 먼저 설정하고 건축 자금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업자들은 중간에 건축주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버리면 유치권을 행사해봐야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이런 점을 특히 유의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임차인이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등기까지 다 된 건물에 임차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지 여부가 비교가 되니까. 근데 임시사용 승인 받은 미준공 건물, 미등기된 건물이 임차할 때는 이 건물이 누구 명의로 등기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건물이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버리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제 이런 미준공, 미등기 건물에 임차할 때는 특히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미리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확인하고 임차를 해야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건물에 함부로 임차했다가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건물 철거하고 퇴거하라 하면 이제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음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은 이제 불법 건물로 철거 대상이 되어서 아무리 적법한 유치권자,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이렇게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인지 여부를 전문가의 도움을 제대로 받아서라도 면밀히 살펴봐야 이런 낭패를 면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